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행정 통합을 두고 대구와 경상북도 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통합이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통합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통합청사 위치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립니다. 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가거나 장기 과제가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장 취임 직후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행정통합 관련 부서를 없앴던 홍준표 시장. 그랬던 그가 올해 초 느닷없이 2026년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까지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경북도와 의견이 엇갈려 중대한 고비를 맞았습니다. 통합 필요성과 목표 등 총론에는 이견이 없지만 통합청사와 관할구역, 주민투표 등 강론에서 입장이 달랐습니다. 대구시는 통합청사를 대구와 안동, 포항에 두고 각 청사별로 관할구역을 나누자는 것이고 경북도는 대구와 안동의 청사를 두고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의 관할구역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가 합쳐버리면 경기도의 2배가 되고 서울의 33배가 됩니다. 그러면 대구청사, 경북청사만으로는 관할하기가 어려워요. 대구시의 입장대로라면 대구청사는 대구 9개 구군과 경북 남서부권 11개 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 명, 인구 기준으로 74.5%를 관할합니다. 안동의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 명으로 9.5%, 포항의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 명으로 16%를 각각 나눠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이 같은 대구시의 안대로라면 더 비대해진 대구권으로 경북이 흡수되는 통합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홍준표 시장은 시도의회에서 의결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홍 시장은 특히 주민투표와 공론화 절차를 거치자는 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달 말까지 통합안에 합의가 안 되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주민투표를 들고 나오는 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청사 위치 가지고 또 온갖 시비거리 안 되는 것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통합은 장기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도 홍 시장의 일방적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데다 여당 내에서도 통합의 회의적 시각이 적잖아 홍준표식 TK 통합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오는 2030년부터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성서 소각장은 대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0%인 하루 900톤에 가까운 폐기물을 소각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해 소각로 증설과 보수가 추진 중인데 인근 주민들은 하루하루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며 여전히 증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각장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서 소각장 증설이 진행되는 만큼 성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커집니다. 대구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폐기물의 70%를 앞으로 성서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악취와 유독물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좋을 수가 없으니까 늘 목이 아프고 이 마스크로도 안 돼서 원래 방진 마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이라서 너무 답답해서 그거는 뺐고 지금 늘 항상 이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시작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2030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이럴 경우 직매립하는 양을 수용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655톤,
전체 발생량의 52.3%에 해당하는 종량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97톤은 성서소각장 2호기와 3호기, 방천리 SRF 열병합 발전소에서 각각 233톤과 364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립해오던 655톤 상당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자 대구시는 2016년에 폐쇄한 성서소각장 1호기를 다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폐쇄 당시 처리 용량인 200톤에서 36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이 공사가 끝나더라도 2030년까지 300톤에 가까운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노후화로 인해 폐쇄할 예정이었던 성서소각장 2호기와 3호기를 보수해서 쓰기로 하고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시키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이거 알기로는 좀 누구보다 늦게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못 삽니다. 이걸 하루빨리 어떻게 시정을 해줘야지. 성서 지역 주민들은 인구 밀집 지역과 가장 근접한 곳에 생활 폐기물 소각장이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태까지 운영한 것도 모자라서 다시 개최 사업을 통해서 정서를 추진하고 정서를 운영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지역민을 대표해서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그 공론화 과정 또 안전에 대한 대책, 동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대구시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통해 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사업비 1,100억 원으로는 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소각장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안전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스프링클러만 제때 작동한다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 사고로 차량 880대가 불에 타고 이재민 604명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전기차를 기피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지역 곳곳에선 주민 간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에다가 얘기하는 게 뭐냐? 전기차 못 들어가게 해라. 민심이 지금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폭탄이에요. 전기차 안전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민생 토론회.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방 스프링클러가 이제 작동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작동이 되었다 하면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피해가 적었지 않았을까.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난 7월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해 차량 2대가 소실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소방시설물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란 지적입니다. 스프링클러와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기차가 물론 끄기 어렵지만은 스프링클러만 터져준다면 옆 차량 그 한 2-3대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꼭 무서운 건 아니다. 전기차 충전 위치를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당장 실행하기엔 어려운 상황. 현실적으로는 지상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조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지하 1층, 그러니까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하 최상층 부분까지만 좀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토론회에선 이 밖에도 자동차 제조사 등에 대한 징벌적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미국에서 났으면 몇 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물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왜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을 묻지 않느냐.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전기차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 시설 10곳 중 8곳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 시설은 총 13,000여 곳으로 이 중 79.9%인 1,669곳이 지하에 설치됐습니다. 이는 전국의 지하 설치 비율 82%보다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문 의원은 전기차 충전 시설의 지상 이전과 전기차 화재 설비 보완 등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부산 전체가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에 필요한 인구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LG 헬로비전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 위험 지역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올해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신규로 진입하면서 지역 내 충격을 줬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대표적 부촌인 우동과 중동,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좌동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역 역시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은 해운대구 인구 감소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2012년 인구 42만 8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0년 뒤인 2021년 40만 명 아래로 내려온 이후 올해 38만 448명으로 감소세입니다. 해운대구는 어떤 대안을 내놨을까요?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이색 정책 살펴봤습니다.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의 에이펙 하우스입니다. 지난 5월 의사와 공기업 직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춘 남녀 4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운대에 사는 청춘 남녀 2년을 지자체에서 직접 찾아주기 위해 나선 겁니다. 40명 모집에 무려 147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해운대구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랑데부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색 결혼 장려 프로그램인 해운대 랑데부 행사에 이어 오션뷰 임신부 힐링 체험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 내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구의 이색적인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요즘 MZ 트렌드, 임산부님들의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이런 그 밝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이런 곳에서 그 소품 같은 걸 만들어 가면서 이날 하루에 그 임신 스트레스나 육아 스트레스를 그 날리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이제 좀 독창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운대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을 지자체에서 직접 빌려 임신부들이 문화체험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해운대구 아가맘센터에 임산부로 등록을 하니까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냥 막혀있는 이런 공간보다 바다도 보이고 좀 밝고 그리고 같은 임산부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산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뿐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일하고 거주하고 여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를
지역에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에서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부산시는 신설된 인구 정책관실을 중심으로 기존 인구 정책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을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이러한 이제 그 지역 불균형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같은 이러한 이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조금 예산들을 조금 더 많이 줌으로써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는 부산시. 2030 여성들을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당근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기도에선 공공청사를 재건축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양과 의정부에 30년 이상 된 우체국 건물이 청년 특화주택으로 재탄생하게 될 전망인데요. 파출소나 소방안전센터 등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 도심 한복판에 있는 서안양 우체국입니다. 35년 전 지어진 이 우체국은 2년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건물 자리에 새 우체국이 지어지고 그 위에 청년 임대주택 200가구가 새로 들어섭니다. 오래된 공공청사 부지를 복합 개발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이 동시에 들어서는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지역 내 기대감도 큽니다. 우체국이나 관공서들이 주로 교통 편의하고 위치 좋은 데다가 건물들을 지었잖아요. 청년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이처럼 30년 이상 된 도심의 노후 공공건축물을 개발해 청년 특화주택 574가구를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된 가운데 서안양 우체국과 의정부 우체국을 포함해 광명에서는 공영주차장에 특화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역세권 등 교통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데다 스터디룸과 유튜브 제작실 등 청년 커뮤니티 공간까지 갖춰집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우체국 복합 개발 사업의 경우 이르면 2026년 착공, 2030년 이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이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아니면 그 소방안전센터라든가 소방센터라든가 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본 사례와 같이 그 복합시설로다가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청년뿐만이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도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려고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공공기관은 노후청사 재건축 비용을 줄이고 지자체는 부지 확보 부담 없이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수가 매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집계 결과 지난주 코로나19로 입원한 대구 지역 환자는 총 48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2배 늘었습니다. 지난달 둘째 주에는 2명에 불과했지만 매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방역 대책반을 운영해 격리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적시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코로나 치료제 확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벌집 제거 출동 건수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지난달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3,429건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7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 지역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15,000여 건으로 이 중에서 여름철에 7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벌에 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 침을 제거하고 목이 부어오른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군위초등학교와 군위중학교, 군위고등학교가 군위군을 대표하는 거점 학교로 육성됩니다. 이들 거점 학교는 협력 학습과 창의적 체험 활동, 방과 후 학교를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 학업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인근 소규모 학교의 학생이 원한다면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거점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 도심은 물론 다른 시도에서도 군위군 거점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BTV의 뉴스 보도 1편과 정규 프로그램 1편이 제62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부산 보도국 김석진, 양동민 기자는 우대권 발급기의 신분증 인식 오류, 연속 발매 등의 문제를 제기한 1년간 아무도 몰랐다, 면허증에 뚫린 부산 도시철도를 통해 수상했습니다. 또한 정규 부분에서 홍성일 PD는 폐광의 공간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며 지역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공간의 재탄생, 23회 폐광의 예술을 입히다, 정선 3탄 아트마인 편을 제작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분기마다 지역 채널 뉴스와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한 제작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시민이 중구 남산 3동을 찾아 라면 15박스와 백미 10포를 기부했습니다. 기탁된 물품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남구 대명 6동의 요리조리 도전 요리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태극기 모양의 피자를 직접 만들어 마을 내 국가유공자 10분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달성군이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5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1회 한 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지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월배시장과 월배신시장이 달서구 전통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무더위는 처서 매직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절기상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인데도 여전히 낮 기온은 35도를 기록할 만큼 더운데요. 우리 지구가 점점 더 끓고 있습니다. 온난화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에어컨 사용 줄이기, 재활용 잘하기 등 작은 실천부터 해나가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